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서며 62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경상남도도 다시 2천 명을 넘어섰고 방역당국은 입원 병상을 긴급 재개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인천 수돗물 유충 사고 이후 조사 결과 즉시 보고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창원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창원시의 질의응답 공식 브리핑은 닷새 만에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와 교차로 우회전 보행자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 달 동안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알립니다. 2년 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났던 화개천에 홍수 방어벽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방어벽의 높이가 상가 1층까지 올라와 오히려 관광객이 끊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섬과 동시에 62일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8주 만에 다시 중간 단계로 강화됐는데요. 재감염 사례도 누적 7만 건을 넘어 앞으로 이 같은 재감염 사례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36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 4만 3천여 명을 기록한 이후 62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74명, 사망자는 7명입니다. 꾸준히 감소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일주일 단위로 2배씩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7월 첫째 주 기준 1.4로 분석됐습니다. 5주 연속 증가했고 특히 6월 다섯째 주에 1.05 이후 한 주 만에 급증했습니다. 7월 첫째 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역시 8주 만에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사례는 7만 3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초 확진된 날로부터 45일 이후에 PCR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또다시 양성으로 확인되면 재감염 추정 사례로 분류합니다. 이 가운데 3번 감염된 사례도 98명입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을 회피하는 BA.5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재감염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확진자의 BA.5 변이 검출률은 23.7%, 해외 유입의 경우 70%에 이릅니다. BA.5는 기존의 BA.2에 비해서 전파력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면역 회피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이제 재감염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재유행 대응 방안을 발표합니다. 현재 60세 이상과 만성질환자 등에게 적용 중인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낮춰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도 50여일 만에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남의 방역당국도 하루 10,000명 발생에 대비해 코로나19 검사 병원을 늘리고 긴급 입원 격리 병상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상황은 손원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의 한 동네 병원, 한 시민이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받습니다. 같이 밥을 한 끼를 이렇게 먹었어요. 그분이 토요일에 확진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증상이 지금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닌데. 최근 코로나19 감염 걱정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열, 인두통, 어지럼증으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의 경우 귀의 질환인지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지난 대유행 때처럼 검사 대기자가 많지는 않지만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도 꾸준합니다. 6월에 내림세가 꺾이고 일주일에 3,000명대 수준이던 확진자 수는 최근 한 주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늘 하루 2,106명이 나왔는데 하루 2,000명대는 50여일 만입니다. 한 사람이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어 확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면역 효과 감소와 여름철 이동량 증가, 에어컨 사용에 따라 실내 환기가 안 되는 점을 확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하루 10,000명 발생에 대비해 코로나19 검사 병원을 늘리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4차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중증화나 사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의료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격리 병상을 긴급 재개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 수는 111만여 명. 경남도민 3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인 BA.5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실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공식 집계보다 7배 가까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에서 이영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0일 기준 미국의 7일간 신규 확진자가 10만 7,500여 명으로 2주 전보다 5% 늘어났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번 환자는 3만 7,400여 명으로 2주 사이 18%가 늘었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2달째 10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환자는 2달 전에 비해 약 47%가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가 7월 첫째 주 미국의 실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공식 수치의 약 7배에 달하는 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가정용 자가검사 장비로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In the honor system, if you test positive, you don't show up, and so that's not showing up in the data. So there's certainly more out there. 또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져 아예 검사를 받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총 검사 건수 가운데 양성 판정 비율은 17.9%로 팬데믹 기간을 통틀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성 판정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오미크론 대유행 시 29.2%, 그 다음이 팬데믹 초기로 21.1%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만들어진 항체를 회피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신규 확진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우세종으로 떠올랐습니다. CNN은 공식 코로나19 확진자 수치가 실제 감염자 수를 심각하게 적게 반영하면서 미국의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수돗물에서 닷새째 유충이 발견되고 있는데 창원시의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인천 수돗물 유충 사고 이후 환경부가 사고 발생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는데도 하루가 훨씬 지나서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인천 수돗물 유충 사고 이후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 민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치단체 자체 대응에 이어 조사 결과를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유역 수도 지원센터를 통한 역학조사반을 꾸려 언론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석동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된 것은 지난 7일 오전 10시쯤. 하지만 창원시는 환경부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이튿날인 8일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보고했습니다. 31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창원시 늑장보고에 환경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조사와 역학조사반 지원이 늦춰지게 된 겁니다.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창원에서 조금 일찍 저희한테 연락을 줬으면은 더 빠른 좀 조치가 좀 이루어졌을 텐데.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도 최초 유충 발견 이후 36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세면대에도 애들 양치시킬 때도 그냥 그물로 못 쓰고 혹시나 이제 유충이 애들 입에 들어갈까봐. 창원시의 공식 브리핑도 닷새 만에 열렸습니다. 큰 실수였다고 보는데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라고 명확한 건 없지만은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반성을 하고. 창원시는 수돗물 유충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정수 과정 막바지 단계인 정수지에 추가 차단방 설치가 마무리되면 일반 가정에서 유충 발견은 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지락입니다. 창원 석동 정수장 유충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남에서 관리 중인 정수장 6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유충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6곳은 창원 반송 정수장과 밀양, 사천, 거제 연초, 구천, 양산 정수장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수돗물을 하루 한 차례 이상 공경 100마이크로미터 이하 거름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위해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습니다. 재헌절 이전에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국회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선출 뒤 처음 한자리에 모인 여야 원내대표. 40일 넘게 공전 중인 원구성 협상을 위한 자리였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여야는 다만 오는 일요일인 재헌절 이전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데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헌절 이전에 원구성 합의가 좀 이루어져서 국민들 기대하는 그런 국회의 역할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말. 이에 따라 여야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상임위 배분 문제는 원내 수석들이 협의하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 특위 구성 문제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협의한 뒤 일괄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사개특위에 참여하라고 거듭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 마무리에 동참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때 국회의장실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과거 얘기하는 바람, 과거의 사개특위 참여 문제, 검수완박 문제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군요. 앞서 국민의힘은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먼저 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민생경제특위와 인사청문특위를 우선 구성하는 절충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재헌절까지로 협상 시한을 못 받긴 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진통은 여전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기자단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잠정 중단하기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하루 만에 사실상 재개됐습니다. 여당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오락가락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강병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중단 방침에도 기자들 30여 명이 모여 기다렸습니다. 집무실로 향하던 윤 대통령은 이런 모습에 걸음을 멈추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러고. 환경을 하고 들어왔다고. 크게. 코로나 대응하고 있는. 평소와 달리 10m가량 떨어져 사실상 약식 회견이 재개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기자단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로 잠정 중단된 지 하루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따른 방역 대책에 대한 질문에 내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기본 방침을 발표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민생이 경제 위기로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다시 시작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때마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설령 리스크가 있고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국정 지지율 하락 때문에 중단한 것 아니냐고 했던 민주당은 하루 만에 방침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락가락 안 하시면 혼란이 좀 덜 할 텐데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 저렇게 한다고 그랬다니까. 윤 대통령은 약식 회견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기자단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가까이에서 질의응답을 주고받자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이 바뀌면서 부울경특별연합 추진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규약안 재검토 용역을 지시했고 김두겸 울산시장은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계속 추진을 요구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은 별다른 대응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은 취임 전인 지난달 말쯤 만나 부울경 특별연합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날짜까지 잡혔지만 현안 조율이 힘들어 막판에 취소됐습니다. 경남 박완수 지사는 취임 후 특별연합 규약안에 대해 재검토 용역을 지시해 경남연구원이 다음 달 말까지 연구를 진행합니다. 서부 경남의 발전 전략이 빠져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울산 김두겸 시장은 경주와 포항을 포함한 해오름 동맹을
먼저 메가시티로 추진하고 부울경은 뒤로 미루는 속도 조절을 얘기합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고 3개 단체가 빠른 시일 내에 좀 만나서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걸로 봅니다. 오는 9월로 계획하던 부울경 특별연합 의회 개원도 쉽지 않습니다. 3개 시도의회 의원 대부분이 바뀌어 메가시티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추진 결과 등을 포함한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고 광역 시도 간 협의 체제를 빨리 구축하여 이처럼 시도나 의회 모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청사 위치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나 조직과 정원 확정 등에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박형준 시장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중심 이익이라는 울산과 경남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박영준 시장의 리더십과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균형 발전과 분권에 맞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초광역 지역정부 설치 운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3개 시도가 만나 부울경 특별연합을 선도 모델로 제시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총격으로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이 도쿄의 한 사찰에서 가족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유족 위로 행사에는 기시다 현 총리를 비롯한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잇따랐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총격으로 숨진 지 닷새째. 오늘 도쿄의 한 사찰에서 거행된 장례식은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상주를 맡는 가족장으로 열렸습니다. 새벽까지 계속된 밤샘 유족 위로 행사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아소 부총재, 스가 전 총리 등 과거 아베 내각 인사를 비롯해 정재계 인사 2,500명이 다녀갔고 라이칭더 타이완 부총통도 조문을 위해 일본을 찾았습니다. 미일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을 찾은 옐런 장관과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도 조문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직원을 보내 헌화 분양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사찰 한편에 마련된 헌화대를 찾아 조문하고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런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대 총리 중 4번째로 아베 전 총리에게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内閣総理大臣としての功績をはじめ、多年にわたる経歴功績に鑑みたものであります。特に日米関係を基軸とした外交や経済、安全保障政策に力を尽くした功績。 오늘 장례식이 끝난 뒤 아베 전 총리를 태운 운구차는 일본 자민당사와 국회, 총리 관저 등을 돌고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이나 교차로 우회전 때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시행 첫날 경남의 단속 현장을 김효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창원시 명서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쪽 편도 1차로입니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멈춤 없이 지나치자 경찰이 차를 세웁니다. 도로교통법 27조 7항 위반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여기 보행자가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200m 구간에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3곳. 바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멈춘 뒤 지나가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때도 운전자가 지켜야 할 점이 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서야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운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건너지 않거나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분이 녹색등이어도 지나가시면 됩니다.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와 대학 안 도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를 어긴 운전자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또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은
그 보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바뀐 도로교통법을 알린 뒤 다음 달 12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폭염과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요즘 건강관리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온열 질환으로 인한 119 신고가 지난해보다 4배 정도 늘었고 사망자도 지난해 2배에 달합니다. 김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온열 질환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청 집계 결과 최근 50여일 동안 온열 질환 신고 출동 건수는 모두 508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9건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들 중 실제로 병원 이송으로 이어진 온열 질환자는 451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119명보다 4배로 증가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8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열경련 79명, 열사병 78명, 열실신이 62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6명으로 지난해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등 일부 지역에 6월 열대야가 시작된 이후 습도가 높은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폭염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야 합니다.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공사나 논밭 작업을 피하고 홀로 작업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특히 홀몸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선 폭염 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세심히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소방청은 폭염 시 불가피하게 야외 작업이나 외출을 할 경우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잦은 휴식 등 폭염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찜통더위 대신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입니다. 서쪽에서 하얀 구름대가 우리나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저기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고온 다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는 중부지방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특히 수증기가 다량 공급되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북으로 폭이 좁은 장마전선이 지나며 강한 비가 집중되는 지역과 시간도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 밤 사이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 오전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150mm,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12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 지역에도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특징입니다. 배수시설 등 침수 피해와 산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비는 목요일인 모레 아침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린 이후에는 평년 수준을 웃도는 무더위가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2년 전 쏟아진 집중호우로 하동 화개장터 일대가 잠겼었는데요. 하동군이 침수를 예방하겠다며 화개장터와 화개천 등에 195억 원을 들여 홍수 방어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벽 설치를 놓고 일부 주민들과 화개장터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8월 나흘 동안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 본류와 만나는 화개천 물줄기가 낮은 제방을 넘어 화개장터까지 덮쳐 건물 240여 동이 물에 잠기고 28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피해가 났습니다. 하동군이 이 같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총 사업비 195억 원을 들여 화개천을 따라 화개장터 등 5곳에 홍수 방어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투명과 유압식으로 최대 높이가 2.5m,
총 길이는 830여 미터에 이릅니다.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에 집중호우나 태풍호우이 왔을 때 2020년도 같은 피해가 발생됐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수방어벽이 상가 1층 높이까지 설치돼 통풍이 어렵고 시야를 답답하게 가려 관광객 발길마저 끊기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2년 전 침수 피해는 섬진강댐 조절 실패로 난 인재일 뿐 평소 침수 피해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하계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삽니까? 손님도 안 올 뿐더러 공기 흐름도 잘 안 되고 이래갖고는 살지를 못합니다. 하동구는 모레부터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수정 보완한 뒤 내년 12월까지 방어벽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진주시와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오늘 프로 아마추어 야구팀들의 동계 전지 훈련과 대회 개최를 위한 남해안 벨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주시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명성면 관지리에 430여억 원을 들여 야구장 2면과 실내 훈련 에어돔 등을 갖춘 야구 스포츠파크를 짓는 등 KBO가 계획한 야구 인프라 남해안 벨트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동군과 전남, 구례, 고성군, 광양시 등 섬진강 4개 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협력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내년까지 4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젊은 세대에 맞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관광 거점을 만들어갑니다. 섬진강 하류에 있는 4개 자치단체는 2020년 섬진강 홍수 피해를 계기로 하나의 관광 권역으로 묶는 섬진강권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어제 진주 서부청사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연말에 마무리될 연구 결과를 혁신도시 5개년 발전정책 수립과 정주 여건 개선 예산 확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지사가 오늘 진주 내동면 다목적 강당에서 남강댐 지역 주민 300여 명과 함께 주민화합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노인학대 예방 홍보 공간과 친환경 손수건 만들기 체험 시간이 마련됐고 대중가요와 바이올린, 마술 등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오늘 진주지식산업센터에서 진주시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진주 지역에 필요한 문화관광정책 등을 주제로 정책 이슈 발굴을 위한 관광재단의 역할과 미래 문화산업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의원단이 오늘 대우조선 거제 옥포조선소를 찾아 파업 중인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우조선과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 등이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시장 등 5명을 경남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하고 3명은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임명이 마무리된 5곳의 지역위원장은 창원 의창구 김지수 전 경남도의원, 창원 성산구 허성무 전 창원시장, 진주을 한경호 전 경남지사 권한대행, 거제 변광용 전 거제시장, 양산갑 이재영 전 지역위원장입니다. 창원 진해구와 진주갑, 밀양, 의령, 함안, 창녕 등 3곳은 경선을 치르기로 하고 나머지 지역위원장 임명과 경선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리드 프레임 분야 국내 1위 기업인 해성DS가 창원에 대규모 생산 라인을 증설합니다. 해성DS는 오늘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을 열고 2026년까지 3,500억 원을 들여 공장 규모를 15만 7천 제곱미터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 인력 3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원 정원 감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학력 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려는 시도를 우려하며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해 교원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판소리와 짧은 시가인 단가, 민요를 아우르며 전라도와 경상도 남서부, 충청도 일부 지역에 전승되어 온 남도 소리는 그 뛰어난 음악성을 자랑하는데요. 경남을 기반으로 남도 소리를 알려온 소리꾼을 경남인에서 소개합니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하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난데 흥과 한이 응축된 노래 홍승자 씨의 아리랑에는 소리꾼으로 한 길을 걸어온 뚝심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은하수 칭여성에 갔다 왔나 김해의 한 초등학교, 가요에 익숙한 아이들이 신나게 우리 소리를 따라 부릅니다. 전통음악을 따분하고 어렵게만 느끼는 아이들에게 홍승자 씨는 소리의 신명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려서부터 국악을 접해야만 어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덕분에 아이들은 흥겨운 민요와 함께 우리 음악의 소중함까지 배웁니다. 즐거워요. 막 흥분될 때도 있고 민요를 발전시킨 조상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는 애비 눈 띄우려고 혼자 사는 뺑덕이네요. 뺑덕이네? 무형문화재 제14호 강산제 심청가 이수자 홍승자 씨에게 심청가는 한 몸처럼 익숙한 판소리인데요. 유랑극단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끌려 소리를 처음 배운 게 10살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되셨는데 마침 우리 옆집에서 하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아기를 봐주면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이제 틈틈이 소리를 좀 배웠던 것이 그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음악을 즐기는 경상도에 남도 소리를 알리기 위해 혼신을 다했습니다. 광상제께서 사해 영왕을 또다시 불러들여 하려시되 남도 소리를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자 양성. 늦가기로 판소리에 입문한 제자는 전통 예술 공연을 전공한 후 기량을 갈고 닦는 중입니다. 내면에 있는 이런 슬픔 아니면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소리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된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소리와 사람을 연결할 무대를 고민하다 결성한 가야가랑 예술단은 14년째 수준 높은 공연을 이어왔는데요. 창극과 판소리, 민요 등 다채로운 무대로 우리 음악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자 씨가 특히 공들이는 것이 꽃나무를 키우는 일인데요. 이 아이들이 씨앗이 되어 훗날 지역의 소리 풍토를 튼튼하게 할 거란 믿음 때문입니다. 신봉사 30이 넘어 40이 장근토록 설아 1점 벼룩이 없어 재밌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나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둘째 날부터 해보니까 재미있고 배우니까 좋았어요. 소리를 낯설어 하던 아이들이 신명나게 노래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홍승자 씨에게 소리는 무엇일까요? 소리길과 인생길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서 이 소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옹이 지고 굴곡진 노송 앞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모든 것들에 자기의 품을 또 내어주고 같이 공존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거목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소리꾼의 길과 비슷하지 않을까. 소리만 믿고 뿌리내린 제2의 고향에서 아름드리 노송처럼 넉넉한 소리를 이어가는 것이 홍승자 씨의 바람입니다. 아직 귀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퇴근길 안전운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까지 내륙 곳곳으로 시간당 10mm 내외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가시고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은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경남 서부 지역부터 시작돼서 오후에 점차 확대되겠고요. 양은 1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내일은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낮 최고 기온이 30도 미만으로 내려가겠는데요. 출근길에는 22도 안팎을 보이다가 낮에는 27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21에서 23도 선에서 출발해서 낮에는 거창과 함양이 25도를 보이며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내일도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전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로 최고 2m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모레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어서며 다시 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부터 보행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보도를 들으셨습니다. 교차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일단 멈춤을 강화한 것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는 하나, 둘, 셋, 3초간 완전히 멈춘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